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업 시작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 있었죠? 우리 숙제 한번 풀이해보면서 복습, 지난 시간 내용 간단히 복습해보고 오늘 수업 내용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하고 8번, 9번 보고 오늘 수업 내용 알아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면 그렇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원의 접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원의 접선 중에서도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에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원 위에 어떤 점이 있어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그럼 그 거리가 언제 가장 짧을까? 언제 가장 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원과 직선을 생각할 때는 항상 포인트는 뭘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한번 고민해보면 우리가 얘네들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해석도 되니까요. 자, 그럼 일단 중심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원을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자, 그 다음에 지금 1이랑 9는 없었는데 만들었으니까 뒤에다가 10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원래 있던 거 넘겼으니까 플러스 6. 자, 그럼 다시 쓰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6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1,3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직선이 지금 현재 4x 플러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30은 0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나는 먼저 뭘 해볼 거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그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죠. D는 루트. 자,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30. 자, 그러면 분모는 5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35. 자, 그래서 7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지금 4인 원이기 때문에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원과 직선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체크를 하는데 가장 짧을 때는 언제고 가장 길 때는 언제일까 이건데요. 여러분 이거 직관적으로 보이시나요? 선생님 그러면 가장 짧을 때는 이때가 가장 짧을 것 같아요. 그치? 선생님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때가 가장 짧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길이라는 거는 내가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으니까 그 7에서 여기에 반지름 얼마? 그렇지. 4를 빼주면 그때가 최소값이겠구나. 자, 그래서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7에서 반지름 4를 빼준 3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가장 언제가 길까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길 때는 여기에서 반지름을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가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때가 가장 긴 거리가 되겠죠. 그럼 이때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7에서 반지름만큼 이번엔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이고 최대값은 11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9번은 뭘 구하는 문제냐면 중심이 3,2이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들아 원방은 뭐랑 뭐만 있으면? 그렇지.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중심은 3,2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진 않지만 접선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접하는 직선. 그러면 원과 어떤 직선이 접하면 우리 위치관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것과 반지름이 같다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반지름은 내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3,2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럼 이거 그냥 공식만 적용하시면 되니까 루트 9 더하기 1분의 9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10분의 위에 정리하면은 또 10이네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루트 10. 반지름이 루트 10이고 중심이 3,2인 원을 구하시오니까 정리하면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8번 문제랑 9번 문제 둘 다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다.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땐 중심 체크하셔서 D랑 R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중심과 내가 직선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원과 내가 직선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복습 내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은요,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어쨌든 접선도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직선을 알려면 뭐랑 뭐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접선도 결국에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한 점, 여기에서 한 점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 그거 외우자고 그랬죠? 자, 유도해 봤어요. D는 R 가지고 접선의 성질,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D랑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유도를 해봤더니 우리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거를 유도해 봤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할 건 뭐냐면 원이 있고 이번에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화하기 전에 이런 특수한 케이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얘를 가지고 이제 일반화해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이 주어져 있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0인 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점, 자 지금 접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죠. 마이너스 1,3 어떤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에서의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할 거냐면 자, 어쨌든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역시 직선이죠. 접하는 직선. 그럼 직선을 구하려면 우리는 뭐랑 뭐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계속 포인트는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접선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는 정보는 접점, 한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럼 뭐만 알면 돼? 그렇지. 기울기만 알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체크를 할 건데 우리가 접선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했을 때 이 선과 이 접선은 어떻게 만난다? 그렇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내가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울기는 여기는 0,0이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렇기 때문에 x 증가량 1, y 증가량 마이너스 3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과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가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3분의 1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 알았고 한 점 마이너스 1,3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y는 기울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1,3을 지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원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원 위에 접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한 점이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한 점은 이미 아는 상황이고 그럼 기울기에 대한 고민을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봤다. 원과 접선이 접하니까 내가 중심과 이 접점을 연결한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와 내가 접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날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0,0, 마이너스 1,3이 있으니까 x 증가량 1, y 증가량 마이너스 3. 그래서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다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파란색 직선과 내가 접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일 것이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서로 수직이면 역수치한 다음에 부호 바꾸면 됐었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일 것이다. 자, 그럼 기울기 알고 내가 접점 아니까 마이너스 1,3과 3분의 1이란 기울기란 정보를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실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를 살짝 내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답은 이 상태에서 끝내도 되는데 내가 다음 거에 일반화를 위해서 얘를 정리를 해볼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양변에 3을 곱할게요. 자, 양변에 3을 곱하면 3y는 양변에 3 곱하면 x 플러스 1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x만 넘길게요. x만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 공식 쓰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냐면 이제 공식도 유도를 할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자, 이 공식 쓸 때도 우리 아까 기울기 주어졌을 때도 공식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원의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 x 곱하기 x 그 다음에 y 곱하기 y는 10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대신에 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는 10이라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 1,3을 대입을 하는데 우리는 직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x 자리에 한 번만 y 자리에 한 번만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게 공식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 자, 일단 공식만 연습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교과서에 이렇게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원 위의 점에서의 접점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 방금 전에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는 r제곱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한 번만 대입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 한 번만 대입하면 이렇게 유도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역시 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럼 역시 또 x자리랑 y자리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왜 그래요? 우리 방금 유도를 했는데 특수한 상황에서 유도했죠. 자, 임의의 a, b에서도 한번 유도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자, 중심이 0,0인 원이죠. 반지름이 r이고 여기 위의 점 a, b 접점이 주어져 있어서 이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유도하기. 자, 우리 계속 똑같습니다. 직선, 어쨌든 접선도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한데 지금 a, b 한 점은 이미 있는 상태니까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해보면서 연습을 했죠. 우리가 원의 접선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중심과 접선을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치한 다음에 부호 바꾸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0,0 a, b니까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 알고 내가 한 점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그럼 우리가 외운 형태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b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by는 여기 마이너스 a 되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ax만 넘겨볼게요. 그럼 ax 플러스 by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그런데 여러분 a, b는 원 위의 점이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일 수밖에 없어? r제곱.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유도되는 거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식 외우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공식 외우실 때는 어떻게 하냐? 원 위에 접점이 주어지면 x 대신에 x 곱하기 x, y 대신에 y 곱하기 y로 바꿔놓으신 다음에 이 접점 x 자리에 a 한 번만, y 자리에 b 한 번만 넣으면은 이 공식으로 유도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교과서 140쪽에 보기 봅시다. 자, 원 위의 점. 자, 조건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원, 지금 중심 0,0인 원 위의 점. 위의 점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 아까 이렇게 하랬죠?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5로 바꿔놓은 다음에 1, 2 대입. 자, 그러면 x 플러스 2y는 5. 접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 또 마찬가지 원 위의 점 마이너스 3,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도 역시 바꿔놓자.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9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3, 0 대입. 그럼 마이너스 3x는 9. 자, 양변 마이너스 3으로 지우면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 자, 공식 적용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공식 적용하셔야 되고,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그거 원의 중심과 접점과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난다. 그거 가지고 공식이 유도된 거니까 그 유도된 원리도 반드시 기억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4번을 공식 가지고도 한번 해보시고 공식을 유도했던 방법 있죠? 선생님 처음에 알려준 거 수직으로 만나는 그거 가지고도 해보세요. 자, 교과서에 유도하는 방법이랑 선생님이랑 달라요. 교과서보다 선생님 방법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리할 것 같아서 바꿨으니까 선생님 방법으로 문제 4번 여러분 일시정지하고 해봅니다. 자, 해보셨죠? 자, 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원 위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공식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8 한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2, y 자리에 마이너스 2. 자, 다시 바꾸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8.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공식을 이용한 방법. 자, 그 다음에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이 있고 접점이 있어요. 자, 접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럼 어떤 사실을 아냐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이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1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역수 부호 바꿔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역시 똑같은 답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 자, 처음이니까 원리로도 여러분 연습 한번 해봅니다.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역시 또 그냥 바로 공식 쓸게요. 자, 원 위의 점 0,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는 16. 자, 그러면 공식 적용하죠. 자, x 자리에 0,
y 자리에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는 16. 다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문제 2번 같은 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반지름이 4인 원이 있는데, 그치? 0, 마이너스 4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0, 마이너스 4.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접선 긋는 거니까 그냥 바로 0,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y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거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공식에 적용해서도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선에서의 키워드 2가지를 했습니다. 자, 일단 공식 2개가 나왔는데요. 공식을 적용하려면 그렇지. 원의 중심이 0, 0인 내가 원에서 공식을 적용할 수 있었다.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었다. 자, 그랬을 때 공식은 y는 mx 뿔마 반지름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 접점 a, b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을 때는 x자리에 a, y자리에 b 집어넣으면 된다. x 곱하기 x, y 곱하기 y로 바꾸신 다음에. 자, 이렇게 2가지 공식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키워드는 뭐냐면요. 2, 0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에요. 얘는 어떤 키워드냐면 접선은 접선인데 접선의 기울기도 없고 접점도 안 주어지고 외부의 점이 있는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치? 반지름이 루트 2고 중심이 0, 0인 원, 그 다음에 2, 0이라는 외부점에서 접선을 구해봐라. 자, 그럼 얘들아 접선 당연히 몇 개 나오겠니? 그렇지, 2개 나올 거야. 그럼 선생님 접선 2개 구해야 돼요? 네, 2개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면 나머지 접선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게 수학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접선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를 알 때랑 접점을 알 때였죠. 그래서 얘도 풀이가 2가지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요.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푸느냐,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푸느냐, 이렇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접점을 미지수로 놓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이니까 2가지를 둘 다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쓰는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해봅니다. 접점을 a, b라고 놓으면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은 2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를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2. 그런데 접점이 a, b니까 x자리에 a, y자리에 b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2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접선의 방정식 구했죠? 그럼 나는 a, b만 구하면 되는 문제네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a, b는요 내가 접점이잖아요. a, b는 접점이기 때문에 접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어디 위의 점이기도 해요? 그렇지, 원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a, b가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a제곱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라는 식을 만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접선을 구했는데 이 접선이 뭘 지납니까? 그렇지. 2, 0을 지나니까 2, 0을 이 직선에다가 또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2a 플러스 0이니까 없고는 2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그냥 바로 뭐가 돼요?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a가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게 되죠. a가 1 대입하면은 b제곱이 1이 되죠. 자, 그래서 b제곱이 1이니까 b는 뿔마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는 1, b는 1, 그 다음에 a는 1, b는 마이너스 1 이런 순서상을
우리가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구한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였으니까 여기에다가 A랑 B 자리에 대입만 해주면 접선이 2개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 따라서 이제 결론은 x 플러스 y는 2랑 x 마이너스 y는 2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3번에서 나오는 키워드는 외부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외부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자, 그럼 포인트는 똑같다. 어쨌든 나는 접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접점을 알면 구할 수 있다. 이걸 기본 아이디어로 합니다. 근데 지금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놓은 거예요. 접점을 미지수로 놓게 되면 일단은 공식에 의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 나는 A랑 B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내가 어떤 사실을 아냐면 2,0에서 접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2,0은 접선을 지난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2,0을 접선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2,0을 접선에 대입해서 A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A, B를 접점 미지수로 설정을 했는데 내가 이 A, B는 원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A, B를 원에다가 대입해서 또 A, B에 대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다. 그럼 관계식 2개,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A, B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도 구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자, 우리가 또 접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기울기를 알 때죠. 그렇지, 기울기를 알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으면 기울기를 m이라고 미지수로 놔봅시다. 그런 다음에 2,0에서 접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m에 x-2 플러스 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한쪽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은 0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내가 접선의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접선은, 그치?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를 체크하면 뭐다? 반지름이다. 그런데 지금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죠. 아, 그러니까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체크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루트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루트 2는 루트 m제곱 원점에서 지금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m은 그냥 절대값 2m으로 바꿀 수 있고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루트와 절대값을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4m제곱은 2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2m제곱은 2가 돼서 m제곱은 1이 돼서 m은 1이거나 마이너스 1, m은 뿔마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아까 찾은 직선이 이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y는 m자리에 1 넣으면 x 마이너스 이거 하나랑 m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보세요. 이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는 2. 자, 얘랑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도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2. 얘랑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래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푸나 또는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푸나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은 첫날이니까 내가 풀이 1과 풀이 2를 모두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일시 정지하시고 예제 3번 각자 한번 다시 선생님이 한 방법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6번 풀이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듣도록 할게요. 자, 일시 정지 누르세요. 자, 문제 5번도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3,1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지금 점 3,1에서 자, 지금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접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이런 애들은 대충 그리시면 돼요. 원이 있고 원 밖의 점에서 지금 접선을 긋고 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접근하자 였죠? 자, 그래서 자,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시작을 해봅니다. 자, 접점을 A, B라고 하면 내가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5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접점은 어떤 점이기도 하다? 원위의 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 이렇게 A, B에 대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떤 정보가 있었냐? 3,1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접선은 3,1을 지날 것이다. 자, 그러면 대입하면 3A 플러스 B는 5다. 이렇게 내가 확인할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어.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접점이 나올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 대신에 내가 이제 5 마이너스 3A 제곱은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전개하시면 돼요, 이제. 자, 전개하시면 A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3A의 제곱은 자, 뒤에 것부터 제곱해서 9A 제곱 2배 AB 하면은 마이너스 30A 그 다음에 5 제곱하면 25는 5.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10A 제곱 마이너스 30A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고 자, 또 10으로 나눠지네요.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이제 되죠? 인수분해하면 A-1, A-2는 0이 돼서 따라서 A는 1이거나 A는 2. 자,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B 값이 결정되죠? 여기에서 내가 B는 5 마이너스 3A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1이면 B는 2 이렇게 될 거고 A가 2면 B는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5였으니까 X 플러스 2Y는 5다. 이거랑 EX 마이너스 Y는 5다. 이렇게 접선 두 개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미지수 m으로 놉니다. 그런데 3,1을 지난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3 플러스 1. 자, 다시 바꿔서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접선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과 접선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다 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0,0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온다. 그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루트 5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한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그냥 3m 마이너스 1로 바꿔도 상관없죠? 자, 왜? 절대값 2나 절대값 마이너스 2나 같으니까 절대값 안에 부호 바꾼 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5 곱해주시면 루트 5m제곱 플러스 5. 자, 우리 아까 연습해 봤네요. 절대값과 루트를 정리하는 방법은 양변 제곱하자. 자, 양변 제곱해 볼게요. 자, 3m-1 절대값 제곱하면 그냥 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완전 제곱식 해주시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는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합니다. 자, 한쪽으로 넘기면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양변 또 2로 나눠지네요. 자, 양변 2로 나누면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돼서 인수분해 하시면 내가 크로스곱 같다 하면 되니까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2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m은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아까 그 직선의 방정식 m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넣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5는 0. 이거 하나 나오고요. 자, 이번엔 m자리에 2 넣으면은 2x 마이너스 y, 2 넣으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비교해 보세요. 2x 마이너스 y는 5랑 x 플러스 2y는 5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x 마이너스 y 넘기면은 얘랑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도 다시 정리하면 양변에다가 2 곱하면 x 플러스 2y는 5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미지수로 놓으나 또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으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편한 걸로,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 풀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푸는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한 경우가 많아요. 둘 다 그렇게 큰 난이도의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문제 5번을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하는 방법과 접선의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6번도 한번 봅시다. 자, 문제 6번도 한번 읽어보면, 자,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모양의 구조물을 지면의 수직으로 세우기 위하여 구조물에 접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한 모습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구조물과 지지대가 지면과 만나는 지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P가 0,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10,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지대를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얘를 나타내봐라 이거죠. 그럼 결국에는 원밖에 한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다. 그랬을 때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이건데, 얘는 지금까지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건 여러분 숙제로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 조금 힌트를 주면 뭐 비슷해요. 어쨌든 이 원을 보면은 지금 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이렇게 여기가 0,0에서 만나니까 원의 중심은 0,5. 자, 그래서 이 원방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위의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역시 또 접선의 방정식을 구성 한번 해서 여러분 숙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자, 새롭게 뭘 배웠냐?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다.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기울기를 알 때,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랑 접점 a, b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 이 공식은 둘 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 출발했다. 선생님 그러면 얘처럼 원점이 아닐 때는 공식이 사용 안 되네요. 자, 이 공식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평행이동 한 다음에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중심이 0,0인 원일 때는 외우셔야 되죠. y는 mx 불마 반지름 루트 m제곱 플러스 1, a, b일 때는 xxyy로 바꾸신 다음에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얘는 공식이 아니라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a, b를 미지수로 놓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접점을 미지수로 두면 내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외부점을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a, b는 원위의 점이다 라고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 해서 연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이 한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m과 이 한 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성한 다음에 그 접선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를 가지고 m값을 찾아내는 방법.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숙제를 하시는데 문제 6번이랑 자, 뒤에 보시면요. 뒤로 넘어가면 중단원 144쪽에
내가 144쪽에 10번부터 14번까지 우리가 쭉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연습이 필요하신 분은 142쪽에 기본 문제 3번, 4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문제 풀이랑 6번, 그 다음에 그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도형의 이동부터 다음 시간에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